일반 대행 라이더 549명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부당한 처우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걸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도자료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6, 70년대 산업 현장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 그렇죠. 그리고 70년대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그런 현장과 다르지 않더라. 그만큼 지금 열악합니다. 네, 참. 그래서 보시면은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가 40.3% 아직도. 이게 저희가 보통 이제 본인한테 그런 걸 겪었냐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목격한 적이 있냐, 혹은 경험한 적이 있냐라고 좀 질문을 좀 더 열어뒀더니 좀 더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네, 그런 경향이 있군요. 네, 면허를 이제 미약인하는 경우도 있고, 면허 미약인. 네, 보험도 이제 무판이라고 하죠. 네. 보험 미약인하는 것도 23.9%에서 보고요. 고금리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고리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제 엄청난 이자 수익을 챙기는 방식도 아직까지 10.9%. 저희가 라이더 유니언이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는데 처음일 때는 이게 엄청나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었던 건데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도한 리스 위약금 아시죠? 이제 중간에 이제 계약을 못 채우고 한 3개월 일하다가 이제 그만뒀을 경우에는 한 3배를 내라. 위약금 상당히 과도하네요. 리스금이 한 9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그거를 3배 내라. 27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과도한 수리비 청구도 16.9%. 그렇죠. 이게 이제 배달 대행사랑 수리업체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마음에 안 드는 라이더한테는 이제 수리비를 가다 청구해요. 영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들이 나오죠. 차라리 중고차를 구해가지고 갖다 주는 게 더 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청소년 라이더들이 이런 것들에 좀 더 네. 취약하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계에도 잡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 지불 관련한 사항입니다. 벌금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곧 이제 전태일 열사 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리는데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때 벌금 이런 것들을 매겼는데 이거는 근로기준법상 불법이죠. 사업주가 노동자한테 벌금을 매기는 행위가 아직도 18.2%. 심각하네요. 100명이다. 그다음에 플랫폼 같이 투명한데 무슨 임금 체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앱이 막히거나 이래가지고 임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임금을 떼는 경우가 138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도 놀라웠어요. 이런 게 아직도 있는가. 그다음에 앱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 저희가 몇 번 다뤘죠. 바로고라든지 이런 앱 접속이 안 됐을 때의 보상을 주지 않는 경우도 이거는 21세기형 임금 체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 배달료 삭감 수수료 인사 이거는 뭐 예상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죠. 내일부터 3,500원에서 3,100원 수수료 300원에서 500원. 이게 제일 또 심각한 문제. 그렇죠. 하시겠어요. 네. 그다음에 가상계좌 출금지는 일을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앱상의 사이버머니로 존재하는 이 가상 돈을 그때 출금을 해야지 내 계좌에 실제 쓸 수 있는 돈으로 하는데 요것도 껌껌하게 수수료를 받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거를 잠궈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빼게. 네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었다. 42년이나 임금 체불과는 좀 결이 살짝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가상적 작업장에서 가상적 작업 사이버 세계에서 번 돈을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데도 돈도 드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게 이 플랫폼 공장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점 계약과 다른 배달료는 상점한테는 한 3,500원에 계약을 해놓고 라이더한테는 3,000원으로 띄운다거나 그 500원 어디가 가죠?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한 56건 이게 정보 비대칭으로 벌어지는 그러니까 사업주의 정보 독점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행행한데 아직도 일반대행사 사장한테 저희가 교섭을 걸면 나는 중개만 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또 이제 많습니다. 일반 대행은 정말 많습니다. 네. 진짜 여러 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한 번에 못 알아들을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세 번째로 일반 대행에서 일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복수응답입니다. 초지연 여러분 아시죠? 네. 네. 아, 특정 라이더한테 1, 2초 있다가 배달 콜이 보여지는 경우죠. 그럼 일감 배정에서 차별입니다. 그다음 지사이동 방해, 공유콜 제외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공유다 뭐 1에서 공유다 2로 지사를 이동하려고 하는데 공유다 1에서 쟤는 받아주면 안 돼. 같은 공유다에서 네. 혹시 뭐 네. 같은 공유다가 아니어도 뭐 이 지역 사회에서 뭔가 그런 아, 사례도 있나요? 네, 그런 것들도 블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네. 이제 뭐 불법적인 행위죠. 근데 이제 음. 요거를 시스템상으로 막을 수 있는 네네. 것은 같은 프로그램사를 썼을 때 1지사, 2지사, 3지사 이런 게 있을 때 지사 이동이 안 되게 방해를 하는 케이스들은 네네. 아직도 상담이 들어오고요. 아, 네, 네네. 이제 충북에서도 저희가 최근에 상담을 받았고 요거 때 해결 방식이 번호를 막는 거거든요. 그 번호를. 아, 네네네. 그래서 다른 번호를 쓰면 이제 풀 수는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거고요. 06콜은 2지사에 있더라도 1지사 콜을 이제 보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이제 06콜이라고 하는데 네. 1지사에 있던 라이더가 2지사 갔다고 해서 1지사 사장이 너씨 배신자 S 그래서 이거 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1지사 거는 일하지 마 음. 이렇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꽤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제외를 하는 그렇게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또 예. 전화번호 바꾸는 일이 또 크다면 엄청 큰 일인데 그렇죠. 하나 더 예. 만들어야 되기도 하고요. 오해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실태가 있군요. 그리고 음식점 밴 그러니까 뭐 특정 음식점 콜이 보이지 않게 한다거나 강제 배차는 역시 많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가 밴 당하면 굉장히 그렇죠. 네. 예. 그렇게까지 특별히 클것 하지는 같습니다. 않겠죠. 네. 네. 그다음에 산재 신청 금지도 네.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고 산재 미가입은 뭐 미가입한다 하더라도 산재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네. 마시고 산재할 수 있습니다. 네. 폭언 폭행. 요거는 예전보다는 제가 체감상 처음 라이더 유니할 때보다는 좀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네. 근데 이게 좀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하면 이런 게 네. 있고 인종차별 이것도 좀 심각하네요.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차별 네.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요즘에 여성 그렇죠. 라이더들이 네. 더 많이 그렇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태 관리도 음. 여전히 98명이 이제 근태 관리를 하고 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버라이어티 야. 합니다. 네. 네, 네 4번은 뭐 부당한 제재를 가할 때 무슨 명분으로 이거를 이야기하냐 이렇게 하냐라고 할 때 네. 이제 뭐 근기법상 근로기준법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 너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어. 이 두 개가 모순되죠. 와. 야, 너 근로자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부당한 일을 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 근태 문제가 있어. 그 근로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초지연도 시키고 이런 거 마음대로 하고 벌금도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또 근태 문제. 정말 답답합니다. 뭐 그냥 네.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경향인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인간적 불안, 동네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 영업 활동 및 소득 등 경영상의 이유인데 이게 근기법상 이해하기 힘들지만 뭐 지역에서 같이 일을 하니까 네.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는 좀 이거는 좀 개선돼야 할 네.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진짜 60, 70년대 정도인가 싶었는데 예. 확실히 뭐 무슨 벌금도 있고 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게 라이더들이 좀 대안으로 꼽는 것들이 좀 있죠. 예. 네, 이런 것들 한번 좀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예.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물어봤습니다. 네. 뭐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음.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네. 네, 무려 157명이 속으로 삭힌. 아, 그게 이게 병나요. 이뭐 그냥 속으로 삭히고 들어오니까 그냥 그렇죠. 한다 그냥. 그 속으로 네. 삭히니까 저희가 라이더 37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150명 정도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가 저희가 있었죠. 심각한 점. 왜냐하면 이러니까 음. 네, 속으로 삭히니까 네, 뭐, 이게 분출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말싸움할 시간에 그냥 한 콜이라도 더 타겠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혼자 네. 일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인에게 속상하고서.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들이 네. 모이면은 네, 좀 네. 말씀들 많이 집에 안 하시죠. 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반갑고 또 이렇게 이 속상한 일을 가족들한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너무 음.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한테 이 말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노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같은 경험들이 많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네. 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 당했을 때 같이 좀 수다도 떨고 풀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노조 가입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어떤 좀 그렇죠. 공동체가 생기고 네. 좋은 점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무실로 옮기기. 좀 더 적극적인 거는 이제 옮기고 말지. 근데 옮겼더니 아까 봤죠? 공룡콜 금지 다른 지사. 네. 예, 다른 지사 제재들이 막아버리는.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안타깝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에게 개인적으로 항의.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에이스들. 약간 좀 발언권이 좀 있다. 그런 건가요? 예, 네. 에이스들. 이 하루에 한 60건씩 빼주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분들이 항의하면 해결됩니다. 사업주들도 있죠. 네. 네, 사업주들도 그런 에이스를 뺏길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말을 들어야 되죠. 저희 그 라이더 유니온 대전 지회장님이 네. 유성구 에이스십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예. 노조 간부인데도 모든 대행사에서 서로 오라고. 예. 진짜 라이더 유니온 이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또 간부로 일을 하는. 대전에서 정말 네. 명성이 명성이 자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료와 함께 항의하는 경우 여기도 사실은 이제 대전 지회장님처럼 네. 어느 정도 좀 파워가 있는 분 네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흥에서도 이렇게 네, 저희 그렇죠. 지회장님이 뭉쳐가지고 항의해서 좀 바꾸고 있는 거죠. 네. 안타까운 게 외부 단체 도움 요청이 25명. 네. 참고로 요 일반대행 실태 조사는 비조합원들이 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랬다 보니까 외부 단체 도움 요청하는 것이 제일 낫더라. 그렇군요. 시간 예. 왜 그랬냐 물어봤습니다. 시간. 공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 외부 단체 하거나 같이 집단 항의하지 못한 이유 뭐냐? 그러면 가장 많이 답을 한 것이 34명.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노조나 노동 지원센터 이런 그렇습니다. 거. 네. 특히 일반 대행은 네. 라이더 유니온을 많이 좀 홍보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주와의 관계 악화. 뭐 거의 매일 얼굴을 보는데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얼굴 안 보는 배민, 뭐 쿠팡 그쵸. 측 얼굴 안 그런 보니까 부담이 좀 그런- 없으나 네. 일반 대행 또 새로운 좀 문턱이 있네요. 네. 일단 딱히 답이 없다. 이거 뭐 하더라도 안 될 것 같아. 그냥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 비슷하죠. 이게 약간 패배주의적인 그리고 현실이 너무 벽이 높기 때문에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사람들 관심도 없어. 라이더는 네. 성공 사례 더 많이 만들어내서 좀 효능감도 그렇습니다.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걸 보니까. 네. 그래서 다르게 또 질문을 네. 해봤습니다. 만약에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런 부당한 문제를 이제 바꾸려고 회사와 협상할 때는 어떤 요구사항을 걸까? 이게 제일 높은 게 최저 배달 보장. 최저 배달료 보장 진짜 네. 중요한 내용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이제 변동되는 거에 네네.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상한.
네. 수수료 상한. 예, 수수료를 음. 최대 몇 퍼센트 혹은 음. 몇 배원까지 음.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캡을 씌워라, 천정을 그 제한을 둬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투명한 콜 노출. 이거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계약서, 복리후생, 뭐 상호 부조 공제에 노동활동, 노조활동 보장. 근데 흥미로운 게 네. 노조나 외부 단체에 도움을 요청 안 하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감을 해요. 네. 공제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어. 네. 이게 합치면 한 21% 정도 되거든요. 21%. 네, 네. 와, 조직이 또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이게 라이더 유니언 생각하다. 한 거 아닙니까? 풀빵 공제 플러스 노조인데 그렇죠. 네. 필요하다고는 생각해. 음. 근데 직접 하기가 아직 어렵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라이더 유니언이 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그래서 네. 라이더 유니언이 비조합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네.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해서 조금 안심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럼 이걸 법으로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라이더 자격제가 의외로 높더라. 상당히 높네요. 예. 근데 어떤 딱 이거 이름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확 오지 않습니까? 라이더 자격제. 그렇죠. 네. 일단 공급 라이더들이 좀 자격 있는 사람들만 해서 협상력을 높이자라고 배달 공자들이 똑똑합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요거를 본능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제. 사업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나쁜 일을 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하자. 그 다음에 역시 체력도 보장, 사회보험 지원, 그 중에서도 직장 의료보험, 의료보험을 이제 예. 지역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 라이더들이 똑똑하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요거를 주장하는 게 라이더 유니온이다. 이 말씀 네.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라이더 유니언이 이 현장의 요구랑 거의 일치하는 요구를 계속 하고 완벽하게 해왔었고 네. 이게 참 노동자 현장과 정말 가까운 노동조합이다. 현장이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